사과나무에 사과만 대롱대롱 달려 있죠. 올해 이제 이 나무인 경우에는 이제 사과제 9년차, 10년차 들어가는 나무인데 잎이 떨어지고 나니까 결국은 사과만 남게 됩니다. 이런 사과들은 실질적으로 색이 나더라도 밝은 자홍색이 나지 않고 그냥 약간 노란빛이 돌면서 그냥 약간 여릿한 주홍색을 띠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당도를 우리가 측정을 해 보더라도 12에서 13브릭스 내외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어보게 되면 식감이 흔히 농가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싱겁다, 단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과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농장은 나름 그래도 과일도 올해 좀 크게 키우고 나름 잎 관리도 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잎이 많이 빠진 농가입니다. 이 농가에도 결국은 색이 밝게 내지 못하고 결국은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우리가 포도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과일로 전이가 되면서 이런 과당이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과일의 착색이 부족하게 되고, 그렇게 착색이 부족한 과일은 당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농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이 좌측면에 산이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한 4시경이었는데요. 벌써 그늘이 졌더라고요. 그래서 잎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빨리 그늘이 지게 되니까. 그래서 홍로일 경우에, 그러니까 중생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여름에 수확하기 때문에 낮에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나마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가 만생종이라고 하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수확이 되는 이런 후지 계통인 경우에는 이런 주위에 높은 산이 있게 되면은 일조량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특히 후지는 9월 달부터 착색이 시작돼서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색이 오는 기간인데, 이런 10월 달에 오후 이런 일조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다른 농가보다도 훨씬 더 착색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과수를 한 해 심어서 1년 농사 지어서 이 과일나무를 없애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이 10년, 20년, 많게는 30년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저온 피해를 줄이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수 적지를 선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착색 불량인 사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좀 확대해 보면은 색들이 어떤 분홍빛의 밝은 색이 나지 못하고 좀 흐릿한 색을 내면서 과일의 크기도 예년보다 좀 작았거니와 이런 착색이 부족하니까, 착색이 잘 안 되니까 당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일부 농가에서는 햇빛이 잘 드는, 그리고 나무는 성목이지만, 나무는 한 10년 차 이상의 한 12년 차 나무 성목이지만 햇빛이 잘 들고 그 다음에 잎 관리가 잘 된 농가에서는 지금 수확하기 직전 10월 한 중하순경인데요, 이렇게 색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지금 평균 당도가 14브릭스 정도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맛있다라는 사과가 되겠죠. 보통 후지 당도가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교재에 보면은 14브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결국은 우리가 잎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갈색무늬병, 응애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러한 병해충을 방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올해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해에는 배수로 정비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소 연면 살포나 이런 영양제 살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잎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면은 거기에 따른 진단에 맞춰서 정확한 약을 살포해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색깔이 이쁘게 많이 났는데 올해 이러한 색이 잘난 과원을 저희 지역 관내에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픈 부분은 저보다도 농가들이 많이 나타나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착색을 잘 내서 이렇게 과일을 수확하는 농가들도 있어서 상당히 좀 뿌듯하긴 한데요. 올해 가격이 아마 예년에 비해서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 가격이 높고, 평년으로 보더라도 최근 3년 내 평년을 보더라도 거의 2배에서 많게는 2배 반 이상 가격이 상당히 높은 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올해 과일 양도 적고, 또 하나
이렇게 착색이 잘 된 과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농가들은 참 올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사진 하나 비교하겠습니다. 좀 전전 사진을 봤을 때에 우리가 좌측에 산이 있어서 일조량이, 그러니까 해가 빨리 떨어짐으로 해서 일조량이 좀 짧은 공간과 이렇게 햇볕이 오후 늦게까지 햇볕이 잘 보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분이 방제를 잘 해서 잎 관리가 잘 된 경우도 있고, 좌측에 있는 농가처럼 그렇다고 병이충 관리를 안 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광원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일조량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을 많이 본 거랑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잎의 관리라든지 착색에 차이를 많이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기상 중에, 두 번째 시간의 기상 중에 강우량과 일조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과뿐만 아니라 과수에 대한 피해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엽소 현상이라든지 열과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광호와 과습으로 광합성량이 불량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뿌리 활력이 저하됨으로 해서 엽소라든지 낙과라든지 이런 병들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책은, 기본 대책은 철저한 배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거배수, 암구배수. 최근에 새로 과원을 조성하시는 분들이 유공간을 이용한 암구배수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와 다르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암구배수를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는 것은 보통 우리가 경사지 면에서에 있어서는 뭐 나름 경사면에 따른 배수가 잘 되겠지만은, 최근에는 경사면도 있지만은 평지, 특히 논 땅에다가 사과를 심은 경우에는 보통 평탄 작업을 하고서 사과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암거 배수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를 탄다고 하죠. 과일나무가 있는 데는 구배를 좀 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이 없는 열간에는 배수를 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빨리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에 대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가 하루에 50mm에서 많게는 80mm 정도 오게 되면은 아무리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배수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물 빠짐도 되지 못하고, 특히 사과나무를 심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지나게 되면 땅이 많이 내려앉게 되는데 그쪽으로 물이 스며드는 경우가 있어서, 배수에 대한 부분은 암구 배수도 중요하지만은 고랑에는 고를 타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에는 구배를 줘서 우리가 명거 배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철저한 배수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이제 농가에서는 뭐 비닐은 많이 깔지 않지만은 보통 풀이 나지 말라고 보통 이제 부직포라든지 이런 멀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빨리 걷어서 토양 내에 과습한 상태가 빨리 수분 정발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염화칼슘이라든지 황간산 마그네슘,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요소 연면살포 또는 인산가리 등을 연면살포를 해서 과일의 껍질을 두툼,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뿌려서 과실을 조금 껍질을 약간 튼튼하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잎에 염화칼슘을 뿌림으로 인해서 잎에 나름 좀 튼튼한 작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광합성에 도움이 되는 황산 마그네슘이라든지, 특히 인산일 경우에는 장막이가준에 잎이라든지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므로, 또한 에너지를 만드는, 결국은 광합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산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걸 연면 살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뭐 500리터 기준에 2kg 정도 내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유목인 경우에는, 특히 나인이라든지 유목인 경우에는 뭐 햇볕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은, 특히 26대목이라든지 아니면 나무가 10년차 이상 되는 그런 나무들은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도장지 정리를 하더라도 보통 도장지가 우리가 보통 30% 내외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도장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도장지가 제거하게 되면 또한 2차 발생이 되기 때문에 30% 정도 내외는 하계 전정을 통해서
복잡한 가원에 햇볕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배수라든지 도장지 정리를 한다는 경우는 또 영양제를 준다는 것은 결국은 잎에 햇볕이 잘 들어가게 한다든지 햇볕이 못 들어가더라도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 생성을 통한 뿌리라든지 과일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생리장애, 엽서 현상이냐 갈반병이냐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이 병일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약을 처방을 해서 살포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리장애일 경우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처방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농가에서 판단해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꼭 방문을 하셔서 제대로 된 처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